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네, 지금 혹시 어디쯤 가고 계신지요? 모레죠? 모레 아침에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새 아침 떡국을 먹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백지처럼 새하얀 떡과 국물을 먹으면서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모두 잊고 새롭게 한 해를 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떡국 꼭 한 그릇 맛있게 드시면서 걱정거리를 모두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국민들의 근심들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민심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이야기 그래서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설 연휴를 어떻게 고향에 가지 못하고 농성장에서 보내야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설 민심을 결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아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주요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해주고 계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희망에 부풀어 계시는 이산가족 상봉 예정자인 정희경 할아버님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상봉 신청 30년 만에 조카분을 만난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이 계속해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판문점 연락관들이 연장 근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아마 저녁 중에 뭐가 얘기가 올 것 같다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의외의 상황이 좀 빚어졌습니다. 네. 아무런 그 답이 없었거든요. 북한은 항상 의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북한이 우리 측 제의에 대해서 사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그렇게 그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 2일까지가 지금 이제 연휴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설 네.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판문점 그 연락관 채널이 가동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큰 건데요. 네. 지금 북한이 이 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그 배경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일단 우리 정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순까지 좀 끝내려고 했던 거 네. 여기에 별로 그렇게
협조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북도 나름대로 또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어저께 박사님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사면을 단행했다. 한 6천여 명 정도 생계형 민사형 사면을 단행했다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한 280만 명 정도 운전 관련해서 벌점 많이 받으신 분들 이쪽도 다 사면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자기가 사면 대상인지 아닌지 좀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은데요. 예, 그쪽 부분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감면이라고들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렇군요. 예, 거기서 직접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기분이 좋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청와대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2년차 국정 구상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은 여러 부처의 그 대면 보고가 이어질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조용하지만 바쁜 연휴를 보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뭐 국무회의도 열리고 또 특히 이 부처별 업무 보고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좀 국정 현안들을 연휴 기간 동안에도 챙길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라든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문제, 이 수습 방안 이것도 아마 박 대통령 관심사일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아마 여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현안이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장차관이라든지 청와대 관련 비서관들은 설 연휴를 제대로 보내기 어렵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그 업무 또 그렇죠. 보좌를 계속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떡국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정치권으로 가보죠. 떡국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가장 좀 바쁘지 않은가. 이른바 설 밥상 민심잡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보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자, 여야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여야 지도부가 오늘 그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서 서울역, 용산역 등을 찾았습니다. 설 연휴 민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인데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귀성객들 상대로 정책 홍보에 주력을 했는데 새누리당 홍보물에는 계층, 연령, 그 지역별 민생입법 성과라든가 또 예산 확보 규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역을 그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산역 찾은 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보통은 서울역을 많이 가는데 네. 용산역이 호남선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호남에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 걸렸거든요. 네네. 지방선거 안철수 신당하고 경쟁해서 그렇겠죠. 네.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네. 용산역 택한 거 아닌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홍보물에는 불통의 겨울에도 봄은 옵니다. 네. 이래가지고 역시 불통 문제를 또 건드리는 그런 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은 실적과 관련한 홍보물, 또 민주당은 실적이 아니다. 문제가 많은, 이제 불통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또 홍보물을 내놨다고 하는데. 예, 아마 설 연휴 밥상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특히 네. 이번에는 안철수 신당이 이제 참여를 네. 해가지고 3자구도 새누리당, 민주당과 네. 이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또 좀 얘기거리가 네.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신당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또 이 바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카드사들 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카드 3사 그러니까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이것들은 사실 뭐 지금 연휴 따질 기회가 아니죠. 네. 여기야말로 지금 비상 네. 걸려 있는 뭐 그런 상태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카드 3사가 설 연휴 기간에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 3사를 그 탈회한 회원들이 모두 78만 8천 명에 달했고요. 네. 또 카드를 해지한 건수는 모두 합하면 213만 건이 된다.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회사들 이 영업 타격도 뭐 만만치 그렇겠네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보 유출 사태가 20일 가까이 벌써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카드사가 유출된 고객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게 되지 않아서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서야 이 통보를 뭐 시작한다, 서두르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 늑장 대응입니다. 네. 카드 3사 이래저래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텔레마케터 해고 금지 조치에 나섰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난번에 금융당국이 뭐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뭐 시한부 제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금융사가 전화 상담원을 해고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였습니다. 아,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직원들을 아예 일자리를 뺏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텔레마케터들이 지금 5만 명이 넘는데 어휴. 대부분이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제 네. 불과하고 또 이 가정을 책임진 네. 그러한 또 이제 여성들도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닷없는 이제 불똥이 튀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갑자기 텔레마케터들이 해고 위기에 직면하는 아.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니까 금융당국이 이 해고 금지하라고 긴급 지도에 이제 나섰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게 영업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주장도 할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디까지나 뭐 한시적으로 이거를 제한한다는 거니까 네. 정부 얘기는 좀 그 이후에는 풀릴 수 있으니까 해고하지는 일단 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른바 선추문 검사 이게 좀 대한민국을 또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 전모 전 검사죠.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거를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가 이번에 이제 처음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전 검사 이 사회정부리를 워낙 이제 빚었었는데 그렇죠. 이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검찰이 한때 좀 고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네. 대법원이 결국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성접대를 뇌물로 인정한 첫 판례. 네. 박사님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2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일찍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시죠? 지금 서울을 출발하신다면 부산까지 7시간 40분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목포까지 6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인 만큼 중간중간 쉬었다가 이동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모두 83km 구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서울 시내 빠져나가기 어렵고요. 이후로 오산부터 천안휴게소까지 55km나 길게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모두 50km 이상 정체되고 있는데 금천 빠져나가기 어렵고요. 이후로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3km 구간, 서산에서 해미, 서천에서 금강대교 구간 각각 15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상황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남이 쪽으로 서이천에서 모가까지 12km 구간과 진천에서 오창까지 23km 정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양방면 전 구간 밀리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안양천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국민 대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 기간이 방역의 최대 고비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귀성객들에게 가금류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의 주희석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이 상황이 닭까지 이렇게 확산된 거죠? 또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됐는지 그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건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들 그 신고 건은 1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남, 그다음에 충남, 천안, 충북, 진천, 경기도 평택, 화성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까지는 경남 밀양에까지 토종닭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9건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8로 네. 확진이 되었고요. 예. 현재 지금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염원 철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가금류에서 시작됐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감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역학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위원회는 이제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철새 전문가들과 의사도 포함돼 있고 이렇게 또 민간인들도 포함돼 있어서 네. 이 역학조사위원회를 어제 2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3시간 동안 많은 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은 철새가 가장 그 높은 유입 원인으로 추정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정도 국내에서 야생 조류하고 닭 오리에서 예찰을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발생했던 H5N8 같은 이런 바이러스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하기 전까지도 작년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발생했던 오리 농가 주위에 네. 가봤더니 저수지에 가창오리가 폐사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리에. 네. 그 폐사체는 오래된 폐사체도 있고 거의 이제 갈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먹어가지고 거의 이제 못 쓰는 그런 폐사체도 있고 얼마 전에 죽은 폐사체도 있고 현재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폐사체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H5N8을 분리해냈다는 것이죠. 예. 그랬다는 것은 이미 똑같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러한 가창오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네. 이제 가창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큰 기러기도 있었고 이제 다른 종류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큰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주부장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전자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그 2003년이라든가 2006년이라든가 2010년에 발생했던 그런 바이러스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른 네네. 중국의 장수성에서 분리했던 것하고 유사하다. 네, 주부장님, 그러면요. 저희가 네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네네. 철새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설 연휴로 해서 이동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국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요. 예를 들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집에 뭐 오리나 닭 이런 농가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철새 도래지라든지 농장과 축산 시설은 가능한 한 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서는 네. 반드시 이제 농장 단위의 이런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셔서 예.
방역상 외부인들은 가능한 한 차단을 좀 해주시고 네.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가실 때도 꼭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또는 오리나 닭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이제 오리나 닭을 키울 때도 네. 반드시 가급적이면 설 명절에는 이제 대규모로 우리 집에서 오리나 닭을 사육한다면 네. 이번에는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네.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서울로 네네. 오시는 분도 있죠. 거꾸로요. 이런 분들 예. 지방에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데를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네. 농장에서 나올 때도 반드시 소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인터체인지 들어오고 나가는 나들목에 저희들이 지금 그 U자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소독기를 지날 때는 좀 천천히 지나가서 네네. 완전히 그 차량들이 소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든지 개인 위생에도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6147님인데요. 저희 처가댁이 양계장을 하십니다. 이번 연휴에는 처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연휴 중에 스탠드 스틸 일시정지죠? 발효된다면 발이 묶여서 서울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인데요. 이런 경우 저희는 못 돌아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서울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렇군요. 농장 주라든지 네네. 직접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네. 자녀가 만약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게 지금 직접 그런 농가에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없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른 농가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주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희석 부장이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는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신당을 대표한 각 대변인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설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요, 여러분과 함께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yes or no 질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견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잠시 뒤 좀 더 소개해드리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yes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태연이 전하는 촉촉함의 비밀. 보습의 여왕 시어버터에 100도씨 고온 스팀을 더하면 48시간 스팀 보습. 네이처 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 크림. 피부 속까지 스팀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설 민심 잡기에 나섰죠. 오늘 오전에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각각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텐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민심 잡기 전략과 그리고 다음 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대변인인 함진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입니다. 네, 신임 대변인 아니시겠습니까? 저희 뉴스 정면 숭배는 처음 출연해 주시는데 소감 간단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 앞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당의 대변인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주인인 국민께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네. 특히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그런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균형 있는 논평과 성명으로 대변인 업무에 임할 각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신임 대변인이시만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설 민심 현재까지 이게 균형 있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지난 2008년에 그 미국에서 촉발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 그동안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서 6년째 그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 설이 됐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피부로 좀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엔 더욱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특히 그 조류 독감 문제가 더 겹쳐서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당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대책 마련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누리당 자체는 항상 1위 아니겠습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정당 지지도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그 언론조사에서는 저희 당이 조금 우세한 면은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뭐 각종 수치에서 10% 앞서고 있지만 네. 야권표를 다 합치면 저희 당과 비슷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방심해서는 저는 안 되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6.4 지방선거까지는 아직도 한 120여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권, 민주당에서는 특히 버스를 타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투어에 나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제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귀향하시는 시민들께 편히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저희 당에서 준비한 그동안 주요 정책을 정리한 복주머니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처럼 연휴 기간에 전국 투어 이벤트는 없지만 주름진 서민경제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육아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일주리 창출과 이제 국방 문제 또 어르신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네.
2월 국회에서 시급한 법안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을 펴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죠? 저희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법안이 각 상임위별로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은 저는 민생 법안 통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개정안, 그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용정보 개정안, 특히 이제 기초연금 제정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초연금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는 7월부터 그 시행하는데 어르신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지원이 끊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게 그 하위법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특히 기초연금 제정안 그 법안도 2월 국회에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할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정치개혁 특위 시한이 다음 달까지 이렇게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기초선거 자치단체에 대한 공천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일단 정개특위로 이 문제를 넘긴 거죠? 그리고 유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확정한 건가요? 지금 논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방선거 공천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많은 고민을 하실 테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공천 심사를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성이나 전문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 공천 과정이 폐지가 된다면 네.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헌성을 비롯해서 이런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의 혼란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취합을 해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시는 그 지방선거의 중앙단 공천권 행사한 데는 그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저는 이거 하나의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공천제 폐지만이 그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함진기 의원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파악하고 있는 설 민심은 어떤 것인지 또 민심 잡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변인인 한정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설 민심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설 민심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태가 많이 있죠. AI도 그렇고 카드도 그렇고 해서 그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회복세가 많이 드러나거나 그러질 않아서 네. 여전히 민심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네. 민심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셨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번 연휴 기간 더 민심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요. 민심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네. 또 개혁해 나가고 스스로 네. 혁신해 나간다고 하면 네. 조금씩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눈을 네. 좀 따뜻하게 봐주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에 다가간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버스를 타고 민생 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서울에만 있다 보면 네. 또 서울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현장을 직접 좀 가서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소리도 좀 이렇게 듣고 하는 네. 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디 갑니까? 저희가 충북 그리고 이제 전남, 광주, 이제 AI권 있고 하니까 전북도 가고요. 그리고 충남, 마지막에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을 들러서 인사드리고 저희가 참배드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4박 5일 일정입니다. 4박 5일. 예. 설 연휴 기간 내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뭐 큰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저희가 더 낮게 더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네.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받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뭐 이렇게 확 끌어들이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가고 낮게 목소리를 받들 수 있는가를 사실은 고민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의 섬김, 스킨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설 연휴가 끝나고요.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 과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2월 국회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4-5가지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카드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 문제가 네. 있고요. 그리고 그 AI 건이 있죠.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한 것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작업.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개혁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것. 앞에 2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나 그 AI 건은 민생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것은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정개특위, 정치개혁 특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네.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바라는 정치개혁, 네. 기득권 내려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 4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네. 그렇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카드사 문제, AI 문제, 국정원 이제 개혁 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정치 개혁과 관련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정계개혁 그 정치개혁 특위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까지 연장됐죠? 특위 기간이요. 그렇죠? 네, 28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예,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결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을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권의 기득권,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비리 공천 같은 것들도 예상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 왔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공천제는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새누리당 여당에서 입장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견만 나오다가 맴돌다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 이 연휴 기간 동안 아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역에 가셔서 이런저런 민심을 청취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들으신다라고 하면 네. 돌아오셔서 정치적 결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네.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어쨌든 애초에 약속을 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셨는데 네네.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는 것이 또 좋지 않은가. 네.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입장을 일정 부분 표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 정치권이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가칭 새정치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둔 설이라서 이 정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설 민심 잡기 바로 그것인데 지금까지 볼 때 설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풍성해야 될 설에 어두운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정치권이라도 좀 변했으면 좋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름대로 그 국민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네. 계속 반목이 반복되면서 정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불안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창당을 앞두고 있는 이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정치권의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잘해야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물론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요. 아직 창당 전이지만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보고 제3당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창당을 하게 되면은 제3당이 아니라 당 중에 가장 조그만 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가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무소속 국회의원 둘 외에는 국회의원도 없고,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맞는 선거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육사까지 일단요. 전략, 설 연휴도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 어떤 것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소개할 수 있는 것만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의 행보에 대해서 과연 이번 선거 전에 제대로 진용을 갖출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시간표를 명확하게 밝혀서 2월 17일 날 창준이 결성을 하고 3월 달 안에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나 강령을 만들어서 저희가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예. 거기서 들은 이제 국민들의 말씀을 정책 같은 데 반영을 시킨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창당 관련 일정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일정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예. 혹시 국민들을 진짜 사로잡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전략,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동안 좀 감춰놨던 거 좀 소개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2월, 3월 중에 창당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도 말씀드렸듯이 3월 정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진영이 충분히 붙여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정책과 인물을 보시면 저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더 크게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은 당장은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해서 어떤 집을 만들어야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보여주는 내용 뭔가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서 이 거실 좀 보여주고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오늘? 네.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그동안 국민들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설 연휴에 저희가 의례적인 행사를 갖지 않고 전부 모여서 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휴 끝나면은 저희가 2월 5일 날 하고 6일 날 또 춘천과 지방에 가게 되는데 전주에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바쁜 일정 또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겠다. 자, 그럼 설 연휴 끝나고 또 이제 국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 바로 이런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예, 2월 국회에서라면은 지금 당장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서 이제 그 제도 개선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정개특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약속하신 뭐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대선 때 그 국가기관들의 불법 개입 문제, 이것에 대해서 특검도 제대로 통과가 돼서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과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개특위에서 기초공천 문제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야권의 문재인 후보나 또 저희 쪽이나 전부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거니까 적어도 이런 약속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뭐 위헌론이나 뭐 부작용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공천을 하기 전에 예. 그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때로는 새누리당에서 뭐 저희하고 토론하자는 말씀도 하시는데 예. 대통령의 공약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새누리당하고는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이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도 아직 별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네네. 공약에 대해서 뒤집으려면은 그만한 그 내부 토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지, 자기네가 한 공약을 놓고 다른 쪽에 토론을 하자고 나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설 인사 한 10초만 해주시죠. 네.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막 당을 만들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 전체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새해엔 성적도 엄청 오르고 장사도 대박 나고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복 광대하게 받으세요. 올해는 더 광대해진 광대역 LTA로 더 빨라집니다. 광대역 LTA 올레 2014년 3월 예정. 네, 7시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